결국 기업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명실상부한 월드베스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김재경 전 국회의원님과 이슈 파운더리를 이끌 이파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전자산업 경쟁력을 함께 이야기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 LG전자 매출이 월풀을 뛰어넘었습니다. 월드베스트 월풀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세기적 대전환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랑스러운 일이죠. 작년에 LG전자는 백색가전 부분에서 영업이익 2조 4천억 원으로 4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켜내서 대체 불가 K가전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오죽하면 월풀이 국제무역위원회에 세탁기 산업보호 세이프가드 연장을 청원했겠습니까? 전자기술만으로 세계 최고가 되기는 어려울 텐데요. 2020년 7월 유엔 발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이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제품 수출은 7위를 기록했죠. 10년여간 세계 수출 6 내지 7위를 유지해왔지만 LG가전이 월드베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ICT와 부품 소재 등 여러 분야의 기술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월풀이 익숙한 회사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세탁기의 대명사였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탁기를 이 월풀에서 세계 최초로 발명했죠. 초기에 신기한 이 발명품을 놓고 일화가 많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에는 엄청난 낙차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강폭이 좁아지고 90도로 급하게 꺾이면서 수심 50m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는 지역이 있답니다. 이 지역을 바로 월풀, 즉 소용돌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세탁기의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회사 이름도 지어진 것이랍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월풀과 경쟁에서 이기고 LG전자가 월드베스트로 우뚝 선 원인은 무엇인가요? 시장의 분석과 대응 방법의 디테일에 있어서 차이가 승패를 가른 것으로 보입니다. 세탁기를 예를 들자면 월풀은 단일 모델을 여러 나라에 똑같이 수출했기 때문에 현지 사정이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그들이 이용하는 실크 옷감에 적합하지 않아서 세탁물에 막 엉키고 찢어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또 카스터 제도 때문에 서민 비율이 높은 편인데도 엉뚱하게 타겟을 도시 고층으로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고가 전략을 고수했죠. 반면에 LG전자는 세탁기에 탑재된 AI가 옷감과 무게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해서 어느 나라에서든 최적의 빨래가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난시청 지역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고감도 TV를 공급을 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채식주의자가 많다는 것을 겨냥해서 채소칸을 크게 늘린 냉장고를 출시하는 등 다양한 현지 맞춤형 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기술 개발을 발빠르게 구현했다는 게 놀라운데요. R&D 투자와 전문 인력 확보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필수 조건입니다. LG전자는 2017년 창원 R&D 센터를 세웠고 여기서 개발한 프리미엄 주방 가전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폴란드, 베트남, 멕시코 등 각국에서 생산이 돼서 전 세계가 사용합니다. 최근 글로벌 트렌드가 친환경 산업인데 베트남을 그 R&D 거점으로 만든다는 전략으로 하노이와 다낭에 2개의 R&D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모듈과 전기 배터리 등이 친환경 신성장 동력 유망 사업인데 LG전자가 전기자동차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벌써 미래 산업까지 준비가 진행되고 있군요. LG전자가 월드베스트가 된다면 지역사회나 협력업체들에 미치는 후방 효과도 클 텐데요.
LG전자 매출이 반등하면서 협력업체들의 수익과 고용도 늘어나고 연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해외 진출 협력사들이 국내 생산을 확대하거나 돌아올 경우에는 컨설팅, 무이자 자금, 구매 물량 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로봇 프로세스를 협력사 63곳에 지원을 해서 공정이 줄고 불량률도 80%까지 감소하는 상생의 관계도 선도했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럼 향후 일자리 증가에 대해 더 큰 기대를 가져도 될까요? LG의 성장세와 상생적 협업관계 등에서 생산성이 많게는 220%까지 높아진 기업도 생겨났고 당연히 LG와 협력업체의 신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전국의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협력업체 지원 3,900여 명을 정식 직원으로 직접 고용했습니다. 기숙사 관리를 맡은 자회사 한우리는 직원 341명 중에서 장애인 비율이 66%에 이른답니다. 취약계층 배려에 앞장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 라이벌 삼성과의 경쟁은 없었나요?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불화로 국민들 마음을 무겁게 했다는 말도 있던데요. 한때 가전과 모바일 사업 등 서로 경쟁하던 업역이 있어서 사이가 좋을 수만은 없었지요. 초딩 싸움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유치찬란하게 싸우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서로 세계 최대 용량 냉장고라며 냉장고에 물까지 채워서 비교하는 이런 식의 홍보전은 물론이고 서로의 공장에 잠입해서 생산 공정을 훔쳐보다 적발되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LG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삼성은 LG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할 정도로 협업 관계를 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치킨 게임을 하면서 원자재나 소재 가격을 올리고 종국에는 공급 중단을 선언하는 그런 사태가 늘어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양사의 이런 협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월드베스트 LG가전. 나아가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이 지속 가능해야 할 텐데 그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의 조선 ICT,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부품 소재 부분만 떼내보더라도 수출 순위가 6 내지 7위 정도 되니까 펀더멘탈도 견고한 편입니다. R&D 투자도 그 규모가 세계에서 4, 5위를 지속하고 있어서 향후의 준비도 밝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교육 경쟁력은 미국도 부러워하는 바이고 능력 있는 인재를 계속 육성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규제 완화, 고용시장 유연성 확보, 미래성장 동력 산업의 발굴 육성 지원도 국가의 몫이죠. 저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앞장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LG전자의 소재지인 지방정부 경상남도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업 측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내로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지방에 소재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어렵지만 왔다 가는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하소연이 많거든요. 그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줘야 합니다. 문화적 인프라, 의료시설,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메가시티 구상을 중심으로 교통 등 인프라 확충에 집중을 하고 신공항이라든지 신항의 배후지로서 수도권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그들의 요구에 부응할 정도로 시설을 유치 보완해야 합니다. 연구 생산 시설, 유통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불편이 없도록 인허가나 규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세제 혜택도 서로의 공감대를 찾아가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고받는 관계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앙이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또 그 사람들의 대기업 정서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업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명실상부한 월드베스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